입니다. 전문가님, 연말연초 시장에 어떤 특징들이 좀 있다면서요? 이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다음 주 시장 전략을 할 때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서 오늘 특별히 제가 혼자 출연을 해서 일부 시간 끄트머리에 짤막하게 여러분들한테 진짜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를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참고해 보세요. 뭐냐면은 연말 연초 제가 마켓텐 할 때 우리 파생쟁이들은 12월 만기일이 그 해가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주식하는 분들은 12월 27일까지 가야 끝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끝나버리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면은 한산한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타랠리라는 용어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그 해를 마무리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주식시장이 강세장을 주는 걸 산타랠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산타랠리가 나오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산타랠리가 있느냐 없느냐 플러스 내년 1월 만기일 전까지, 그러니까 1월 두 번째 주 목요일까지의 특징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다음 주 시장 전략할 때 드디어라는 말을 썼거든요, 여러분. 드디어. 그리고 지금 얘기해 드리는 말은 내년 11월 30일부터 12월 만기일, 그러니까 두 번째 목요일까지 플러스 이 두 번째 목요일 날 장이 긍정적이었을 때는 플러스 일주일 더, 그러니까 세 번째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요 딱 이번 주 금요일이라는 거죠. 요 때까지 써먹는 어마무시한 내용이고, 최초 공개. 제가 이토마토에서 파생 전문가로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주린이들은 아마 그 내용을 모르실 겁니다. 이거 마켓된 최초 공개인데,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냐면 베이시스만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도 되고, 연말장은 아까도 뭐 대형주나 이런 거 질문하신 분들께는 비슷한 얘기를 좀 해줬는데, 연말장은 그 12월 만기 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대형주는 어지간해서는 껐다 깨어나도 잘 못 갑니다. 근데 그게 언제만 잘 갔냐? 2020년하고 2017년도만 그랬어요. 그 이외의 해는 어디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12월 초순부터 만기 때까지는 무조건 주식시장이 하락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혹은 그 시간까지는 장이 찌글찌글거려요. 그러면서 선물을 확 밀면서 코스피하고 이게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이 되면서 쿼드러플 위칭데이인 날 베이시스가 확 벌어지면서 그 쿼드러플이 끝난 뒤부터 장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야지 되는 게 정상인데, 2020년과 2017년도만 다르게 나왔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년에도 11월 30일 이후부터 12월 만기일까지는 가급적이면 대형주나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들을 잘 쳐다보지 마셔라. 오히려 그 직전에 매도를 했다가 12월 만기 타이밍까지 대형주들이 밀리기를 바라고, 그들이 밀리면, 안 밀리면 사지 말고, 왜냐면 만기 끝나고 일주일 동안 밀릴 거니까 사지 말고, 밀렸을 때 절호의 기회를 찾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딱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하나만 보여드려 볼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 여기 보시면, 보다 보면 드디어라고 표현을 썼죠. 여기 보면 어제까지가 이 베이시스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5가 오늘 마이너스 3.4로 확 늘어났죠. 시간이 부족하니까 디테일하게는 얘기 못하겠고 한 번씩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어제까지는 12월 달에 파생하는 사람들이 억울했던 거예요. 파생인들이 억울했던 거. 그것은 옵션의 양압으로도 증명이 됐던 거고. 자, 보시면 여기 오늘
마이너스 3까지 빠지기 전을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폭이 작죠. 근데 작년도 요 날입니다. 요게 만기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4.9에서 마이너스 5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4까지 가는 이런 마이너스 폭이 되게 크죠. 이 12월 달 장을 보시면. 자, 재작년도 볼게요. 2020년도 보시면 12월 만기일 날 마이너스 4까지 밀리고 12월 28일까지 마이너스 3.7까지 계속 이렇게 백오데이션이 슈퍼 백오데이션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올해만 만기가 지났는데도 요 백오데이션 폭이 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백오데이션 폭이 넓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정상장이 된 거예요. 이제 정상장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 다다음 주로 가면서 이제 지수가 좀 쫙 밀리고 대형주가 밀릴 때는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매매 가능. 근데 만약에 안 밀린다. 그러면 거기서도 관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까 뭐 제약주, 그 녹십자 홀딩스 같은 그런 종목들처럼 지금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특히 아까 호전실업도 그랬죠. 그런 종목은 연말까지는 계속 시세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장과 1월 두 번째 목요일까지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개별주, 섹터 주식을 매매를 하는 사람이 대형주를 매매하는 사람들보다 수익이 월등히 크다. 예,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전략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드디어 베이시스는 지나갔고요. 이건 지나갔습니다. 요 파월 얘기를 브리핑 해주고 연설 얘기를 다 하고 그러면 시간 부족하니까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짤막하게 연역법, 귀납법 식으로 결론부터 얘기해드리고 다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파웰 연설 및 12월 FOMC에서 우리가 얻어야지 되는 팁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그 은행권 그 JP모건이든 뭐 이런 그쪽의 CEO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 두 가지였거든요. 근데 여기 보다 보면 10월 달에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지표 양호, 이게 마케팅 얘기인데 결론은 그거예요. 지표가 이제 긍정으로 나와야 돼요. 지표가 어느 정도 양호하게 나오면서 장이 움직이는 게 좋다. 왜냐면은 속도 조절하고 이거는 일단 이제 파웰 연준 의장이 없애버렸으니까. 그래서 지표 확인 같은 거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얘기가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은 지금 지지권 부근에 왔다. 11월 때부터 준 지수 밴드는 좀 이따 시간 될 때 알려드릴게요. 300을 중심으로 다음 주 시장 전략 결론 들어가는 겁니다. 워낙 중요한 얘기고 좋은 얘기라 시간 관계상 쫓길 수 있으면 안 돼서 결론을 얘기하고 다시 풀어드릴 거예요. 300을 중심으로 292 수준 쪽으로 흐를 수는 있다. 그러나 300을 중심으로 일단 312 수준으로 반등을 줄 확률이 높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300을 기준으로는 300도 괜찮고 300을 깨도 괜찮고 300 초반도 괜찮고 어쨌든 30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지수 때부터는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면 나스닥 시장에 따라 선물 기준의 5P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292 수준까지 얘기를 했지만 안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312 수준으로 얘기를 했지만 317 수준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대신 확률적으로 317 쪽으로 올라갈 확률은 지금 현재 상태에선 떨어져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 시장에 따라 오차는 감안하셔라. 일단 여러분들한테 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간이 44분이네요. 아직 좀 여유 있으니까 거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경기 침체 얘기는 요거 하나만 갖고 얘기해 드릴게요. 마켓 10을 보다 보면 10월 5일 날 유튜브 VOD 제목을 보셔도 돼요. 여기 보면 지표가 안 좋을 때, 여러분 지표가 안 좋을 때 연말에는
경기 침체 가지고 공격할 사람들인데 지표가 나빠서 지금 시장 올라간 것은 금리 스트레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면서 경기 침체 얘기, 연말장에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서 스트레스 받는 쪽에 ADP 고용하고 ISM BJ조업 얘기해드렸죠. 근데 또 10월 7일 날도 쭉 가다 보면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연말장에 가면 부메랑이 된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해준 얘기는 임금. 얼마 전에 임금 상승 폭이 되게 높아져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죠. 미국장에서. 이거 다 피해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저 당시는 이렇게 지표가 안 좋은 걸 가지고 장을 올려놨으면서 지금 경기 침체 얘기하면은 이거 장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나오는 경기 침체는 두려워할 게 없다. 아까 어떤 분 그거 대한광통신 뭐 전환사채 발행 기사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2,400원대 급락할 때 2,400원에 던졌더니 3,400원대로 올라온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바닥은 여러분들의 공포, 여러분들의 어떤 들뜬 어떤 그걸 이용하는 바닥이에요. 그런 뉴스에 휘둘리는 게 아니고 시장을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경기 침체 생각 안 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 물론 이종복 이름이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칠 수도 있지만 저도 벌써 경기 침체를 올 7월달, 6월달, 뭐 8월달, 9월달, 10월달도 연말에 가면 경기 침체로 공격할 텐데 이걸 계속 머릿속에 인지를 하면서 왔죠. 그럼 누구나 웬만하면은 그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두려워하진 마라. 다만 파웰의 연설 내용은 정말 약간 좀 희망을 꺾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경기 침체 이런 기사보다는 나오는 지표, 나오는 시장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 해드리는 거고, 제가 파웰 얘기 한번 해드려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12월 9일 날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 309군까지 얘기해 드린 거 보이죠? 그리고 공략주가 이 밑에 있습니다. 이번 주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하고. 그 다음에 12월 2일 날도 보면 속도 조절론 경기 침체 나오죠? 여기서는 좋았던 게 지금 나쁘게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연인이었는데 지금은 왼수가 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 연인이었으면 지금도 그 감정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기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삼성전자의 흐름, LG에너지의 흐름, 그 다음에 제약주, 뭐 메타버스, 5G, 뭐 반도체, 2차전지 펫배터리 등 그 종목들의 흐름을 보고 마켓텐을 보면서 이종복을 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파웰 얘기 한 코멘트만 드리고 갈게요. 시간이 지금 48분이죠. 좀 여유 있죠. 파웰 이 사람이 한 얘기의 핵심은 이거 아마 여러분들 기사 많이 봤을 거니까 이거 빼고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요거 추후 금리 인하는 이렇게 추후 금리 인하는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추후 금리 인하는 아직은 생각이 없다. 그러면 좀 시간 지나면 생각이 있다는 얘기야? 이런 걸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장난한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경기 침체는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 상황 악화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서 진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소프트 랜딩 가능하다. 다소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얘기는 이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이 글에서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것은 번역기를 돌린 게 아니고 실제 최고의 사람이 통역한 겁니다. 통역. 이건 번역기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악화 가능성은 있지만 아니고 다소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가능하다. 시간이 지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길게 보면 장이 빠지거나 급락하는 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또 말을 바꿔버리면 이 사람은 연준 의장 자격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을 했으면
데이터가 그렇게 보여주면, 데이터가 그렇게 가르치면 피봇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웰 의장의 연설 내용은 지금은 안 좋은 건데 단기적으로는 안 좋아 보이는 얘기지만 데이터가 바뀌면 좋은 얘기가 된다라는 이 사람 이종복의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피력을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 다 기사 봤으니까 빼고, 이게 다 실시간 통역이거든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제일 어려운 거 보세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얘기, 이 파웰 의장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얘기, 경제가 좋아지고 주가도 상승했는데, 자 이거 제가 마켓텐에서 한번 얘기했죠. 더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는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누가 약속해달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점도표 피크 5% 넘었습니다만 더 올리지 않겠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더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는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런 말 때문에 장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해보를 해드렸으니까 이거를 참고하시면, 다시 이쪽으로 저 말인 즉슨 지표가 개선되면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대신 저 말인 즉슨 지표가 안 좋으면 위로 올라갈 일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표가 개선돼야 돼요. 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주요 공략주, 업종 대표주 및 정통 섹터는 지수와 함께,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 및 정통 섹터가 이제 종합이 300 초반으로 왔지 않습니까? 지금 자리부터 만약에 밀린다, 매수 기회. 대신 아까 얘기했듯이 뭐 312에서 317 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또 거기서는 한번 팔아야지. 왜?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서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니까 그걸 가지고 쭉 가는 게 아니고 상황 봐가면서 또 거기서 한번 팔고 하면서 지표가 좋아지는 걸 보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애플서부터 이쪽 지금 시간이 그죠? 애플서부터 빅테크 기업들 볼게요, 여러분. 애플서부터 빅테크 기업들이 추세가 살아나면 좀 욕심을 부리셔도 되는데, 자 보세요. 한번 제가 빅테크 기업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 이제 밀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거 주봉 월봉을 보면 이제 막 밀리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깨면 120달러까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보면 주봉상 120에 부딪히고 밀리니까 마이크로도 조금 밀릴 확률이 높은 거죠. 테슬라 추세가 깨져서 그냥 항정없이 빠지고 있어요. 대신 패턴이 삼각형 패턴이라 어느 정도 빠지면 리바운드가 나올 수는 있어요. 자, 알파벳 61선에 부딪혀서 주봉 월봉을 보시면 이제 밀려 내려가고 있죠. 거기에 엔비디아도 반등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좀 밀릴 태세죠. 이러니까 지수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는 추세를 돌렸다라는 점. 그죠? 넷플릭스도 추세를 돌렸다라는 점. 애플입니다. 애플이 145달러를 넘느냐 아니면은 120달러로 밀리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봐가면서 지수가 밀리는 것은 매수 기회가 맞다. 여러분들한테 요 말씀 드리고, 공략 섹터는 당장은 제약, 화장품, 화이부지, 콘텐츠, 메타버스 등 다 좋아요. 당장은 그들 위주로 연말 연초까지, 그 연말 연초로 가면서 종합이 300 초반 혹은 조금 더 밀리고 그러면 대형주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 대형주들도 매수하셔도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대신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파시는 게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하겠습니다.